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영상 보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실습도 1년 동안 4달이나 잘 마치셨고요. 그 와중에 시험 그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셨겠어요. 근데 잘 이겨내시고 드디어 합격하셨습니다. 이제는 학원에서 연락 받으셨겠지만, 이제 건강검진 잘 하시고, 건강검진 그거 이제 자격증용이 따로 있어요. 일반 건강검진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요. 그 제출하시고, 그 와중에 여러분은 맨날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클릭. 어디냐? 구인구직 사이트에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병원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번 병원으로 가봐야죠.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지? 합격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여러분. 널스잡이 있고, 널스케이비 있고, 메디잡, 벼룩시장. 그 다음에 또 각각 학원마다의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구직란. 그거 이용하셔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네가 뜨거든요. 우리 집이 학원이랑 가까웠어. 그러면 학원이랑 또 연계됐던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먼저 있던 선배들이나 이렇게 해서 구직란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인의 소개예요. 야, 우리 병원에 이번에 뭐 한 명 더 뽑아. 뭐 우리 병원으로 와봐. 뭐 이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지인이랑 같이 일하는 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제일 많이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메디잡이나 그 다음에 널스잡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사이트가 들어가 보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정보도 많고,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병원을 다 구경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큰 사이트들이니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볼까? 매일매일 클릭하는 매일매일. 근데 이상하다. 한 달째 맨날 나와. 그런데 굳이 이력서를 내야겠냐고요? 아니지. 그치?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왜 맨날 그만두겠어? 의사가 좀 이상한가? 아니면 거기 간호부가 이상한가? 아니면 병원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도 난 이겨내 볼 테다. 난 우리 집이랑 가깝다. 그 병원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신다면 이력서를 내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력서를 한번 내볼 텐데, 여기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내 깊은 내면의 성격에 맞는 병원을 찾아라 이랬어요. 그 병원을 선택하는 게 막연하게 집이랑 가깝다 이래서 병원을 선택하는 건 좀 옳지 않아. 실습병원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내가 앞으로 일할 병원이야. 뭐 10년, 만년 일할 병원은 아니에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 하지만 이왕 일하는 거 좀 잘 맞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내면의 내 성격과 맞는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밝아졌지만 신규 때만 해도요,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지금도 낯가림이 심해요. 안 믿겠지만 낯선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별로 안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친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면에 나의 성격을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내성적이야. 그러면 너무 외향적으로 굴러가는 과는 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면 차라리 수술방으로 가는 게 괜찮아. 외래나. 근데 너무 내성적이야. 그러신 분들이 수술방 같은 데 가면은 큰일 나요. 화병 나 화병. 수술방은 응급으로 막 돌아가고 소리도 크게 질러야 되고 몸도 막 액션도 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외래로 빠지더라도 이제 내과나 이런 쪽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로 빠지시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이 이제 한의원 쪽으로 많이들 가세요. 요양병원도 괜찮고, 이제 그렇게 나랑 맞는지, 내 성격이랑은 궁합이 어떤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병원 자체도 자체인데, 무슨 부서를 내가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병원만 보시는데,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도 나랑 맞는 과야, 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 보면, 난 노인이 싫은데 이러면서 노인병원을 들어가면 되겠냐고. 계속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한의원을 들어가야 하고 싶은데 난 노인이 싫어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노인 싫다 그러면 뭐 아이들이 많은 소아과나 아니면 산부인과나 내과나 이런 쪽으로 빠지시는 게 괜찮겠죠? 또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게 난 싫어, 부담스러워 이러잖아? 그런 큰 병원은 좀 삼가하셔야 돼요. 왜냐면 큰 병원은 무조건 직원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밀접해요.
근데 조그만 동네 의원 같은 경우 원장님, 그 다음에 또 뭐 나랑 같이 일하는 뭐 한두 명과만 잘 어울리면 되고요. 환자분들이야 뭐 딱 일로서 대하는 거니까 큰 부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무 밝아. 진짜 너무 밝아. 심하게 밝아.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큰 병원에 취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디 내놔도 적응은 잘해. 근데 이런 양반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실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실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분명 그래. A와 B. 자, 잘 들어. A는 자, 요건 샘플링을 내리기만 하면 돼. B는 샘플링 내려서 꼭 CBC에서 헤모글로빈 수치 확인해 와야 되니까 꼭 그 검사 결과지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꼼꼼한 친구들은 메모를 해요. A 뭐 B 뭐 이렇게 메모를 그 즉시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너무 와일드하고 약간 덜렁대는 친구들은요, 그걸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미리 수정하고, 아, 내가 뭘 조심해야겠다라고만 좀 알고 준비해 간다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큰 병원에서 더 나아요. 네, 성격이 굉장히 밝으신 분들은 한의원 같은 데 가시면 적응하기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다음번에는 성격이 뭐 밝은데 너무 조용한 곳에서 일하려면 적응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제가 써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예전에는 선생님이 선생 일로 와봐.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하지도 않았고 다른 그 전타비 선생님이 했어요. 그런데도 혼나고 있었어요. 제가 한 거 아닌데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2배로 혼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수술방으로 로테이션으로 딱 빠졌는데, 수술방은 말이 우선 환자가 마취가 되어 있잖아. 이렇게. 야, 얼마나? 나한테 질문을 안 해. 말을 안 걸어. 그리고 보호자들도 나한테 아주 조금밖에 말을 안 걸어. 필요한 얘기 외에는 안 걸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닥터들이나 동료들도요, 각자 자기 할 일이 아주 명확히 구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격에는 약간 소심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막 일을 그러니까 약간 꼼꼼한 편이었거든요. 굉장히 꼼꼼한 편이라서 수술방 갔는데 실수를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확인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좀 적응하는데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성격에 맞는 병원과 과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째 보시면 이력서 작성과 자기소개서 작성인데요. 이력서 양식이 있어요. 근데 동네 의원 같은 경우는 양식이 이제 병원 양식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병원급만 돼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력서 양식을 따로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파일로.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인 이력서를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이런다? 이력서 양식으로 뽑아오지 않았어요? 이러고 내일 다시 오세요. 이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 병원에 연락을 미리 사전에 담당자분께 할 때 이력서 양식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개인적인 양식으로 써오셔도 되고요. 라고 하면 이쁜 이력서 양식으로 써가시는 거고, 아니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걸로 써가셔야 돼요. 끝끝내 내 개인적인 이력서를 써가신들 그거 안 봐요, 여러분. 네. 아유, 그냥 봐주세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이력서 양식인 경우에는 너무 복잡시로 만들, 칸이 막 안 돼요. 아주 딱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호과장 할 때 이력서를 엄청 많이 받아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을 다 뽑았으니까요. 근데 이력서를 개인적인 양식으로 먼저 받고 합격한 그 직원에 대해서만 병원 양식을 줬어요, 저는. 왜냐면 굳이 병원 양식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기 싫어가지고, 준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양식으로도 성격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 1차 면접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 이력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막 복잡 싫은 거야. 뭐가 뭐 어디에 써있는지도 모르겠고, 몇 년도 몇 개월짜리가 뭐 이렇게 많은지 막 2장, 3장 넘어가고 막 이러면 이거 아니다. 이거부터 와요.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적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 알바를 했는데 1달짜리를 했어. 그럼 적으면 안 돼요. 6개월 했어. 근데 한 달짜리가 너무 많고 6개월짜리 하나 했으면 그걸 적어야겠지만 1년짜리가 더 많아. 6개월짜리 그럼 적지 말아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주 깔끔쉽게 탁탁탁 이렇게 적어야 돼. 한눈에 보이게. 그리고 그 옆에다가 꼭 가로 열고 우리가 보통 시작한 연도와 월을 적잖아요. 가로 열고 몇 개월 일했는지 이왕이면 표시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해요. 관리자분들이. 그렇게도 해주시면 좋겠지.
또 그리고 사진을 꼭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진 안 붙여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꼭 굳이 붙이지 말라 그랬고, 이제 우리 병원에 이력서 양식에만 사진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사진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꼭 붙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스캔을 떠는 거 괜찮겠네요. 그죠? 스캔 떠서, 이력서 양식에 스캔을 떠서 붙여버리면 사진이 좀 덜 아깝겠지. 근데 그 병원 떨어졌어. 아니면 한 달 만에 그만둬서 사진만 아깝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다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또 4번 보면 자기소개서 작성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맨 처음에 그 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간호부장님이 저한테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걸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그냥 이랬죠. 저는 강원도 홍천군 내초면에 아주 산골에서 자랐고, 저는 서울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주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영어를 잘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은 그냥 아주 평범하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대신 저에게는 쏠톤이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쏠톤. 그거를 크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표시하면서, 저에게는 쏠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굉장히 밝고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딱 팩트를 남겼어요. 더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간호부장님이 나한테 뭐랬냐면, 야, 내가 그것 때문에 너 뽑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장점, 특색 있는 장점을 이렇게 딱 부각시키는 게 더 나은 거지, 저는요 삼남 1녀 중에 몇째로 태어나 어디에서 자랐으며 유년 시절은 어땠고, 그걸 다 읽어볼 새가 없어요. 이력서가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 몇 줄이 중요한 겁니다. 대신에 그런 건 필요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내가 어디서 자랐다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이 혹시 여기서 너무 먼가? 아니면 어렸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병원을 찾게 된 계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찾았다, 이런 거는 꼭 적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디잡을 통해서 이 병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살펴본 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일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참 긍정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수는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조금만 적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쓴 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자기 개성을 살리면서 성격을 나타낼 때 엄청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장점을 부각시키세요. 가족에 막 이런 거, 우리 큰언니는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력서를 직접 가지고 갈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 제출도 있지만, 그지? 내가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래요. 몇 시간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요. 예, 간호부에서. 그러면 저 오후 2시 정도가 괜찮습니다. 혹은 3시간 괜찮습니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게 면접에서도 나오는데요. 혈당치가 높았을 때는 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좀 생겨요. 그래서 오후 2시가 딱 좋아요. 점심밥 먹고 커피 마시고 기분 딱 좋을 때. 네, 그때가 합격률이 높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1시, 오전 11시? 별로예요. 왜냐면 그때 배고파. 많이 배고파. 12시면 점심시간 딱 걸치니까 면접 빨리빨리 끝내고 싶거든. 그래서 자세히 나를 못 들여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면접 시간을 잡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이력서를 내가 직접 가지고 갔을 때, 자, 이거 면접 요령인데요. 이것도 그냥 여기서 한번 해드리자면, 이력서 주세요 하기 전에 이력서를 내미는 것도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주세요 하면 그때 이력서를 꺼내서 딱 준비해놓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아셨죠? 네. 직접 면접 갈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 제출인 경우에 보통은 병원 사이트에 제출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해놓고 이게 누구한테 내요? 어디다 내요? 계속 전화하면은 그 전에 벌써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버린다?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온라인 제출은 어디에다 제출하면 될까요? 이쪽 사이트에 그냥 하면 될까요? 다 본인이 찾아본 다음에 전화 한 통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자는 여러분은 한 번 전화했지만 담당자는 수십 번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저도 많이 받아봤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10대번씩 전화해요. 병원 앞에서 10번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대체? 병원이 진짜 제가 여기 왼쪽 돌았거든요. 근데 한 5걸음 걸었는데 없는데요. 병원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한데요. 눈을 크게 뜨시고
그 앞에 제일 큰 병원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 여기 있네요. 전화를 끊지도 않아. 혼잣말을 다 핸드폰에서 다 들리게 해. 그래서 면접을 오자마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땡 이렇게. 병원 관리자들은 이런 게 다 나중에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실수를 많이 할 거고 실수를 하면 핑계대기 바쁠 겁니다. 절대 먹지 않죠. 네. 자, 4번 볼까요? 면접 준비하기입니다. 여러분 면접을 보러 오세요 라고 했어요. 드디어. 그러면 면접을 준비해야 되면 제일 먼저 의상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입은 이런 후드티는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 셔츠가 가장 좋아요. 셔츠에다가 겉옷을 딱 깔끔하게 걸치고 바지도 정장 바지에 구두가 제일 예쁘겠죠. 하일이 아니에요. 아주 깔끔한 옷에 깔끔한 신발이면 가장 좋겠는데 난 정장이 없어요. 애기 낳고 하다 보니까 정장이 없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옷을 사지는 마세요.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정성스럽게 나와 면접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느낌으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셔츠, 깔끔한 셔츠, 흰 셔츠에 자 바지 깔끔하게 입는데 청바지는 난 별로더라고. 면접하는데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왔는데 땡. 왜냐면 그거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면접이라고 간혹과장을 만들어 왔는데 그렇게 만나러 오니까 왠지 나를 좀 낮게 봤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더라고요. 메이크업도 또 준비가 되게 필요한데요. 메이크업을 할 때는 볼터치도 가면 안 되고 아이라인 특히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럼 되게 싸다고 보여요. 병원 사람들은 순해 보여야 돼. 왜? 대상자가 아픈 환자이거나 보호자예요. 그런 분들을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술은 빨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럽죠. 네, 다가기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라인은 약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이고 순하다 아이고 착해 보인다 이런 식의. 그리고 립스틱도 진하지 않은 색깔. 원래는 대학병원은요 간호사들의 그 립스틱 색깔도 제한을 해요. 네, 염색도 당연히 제한하고요.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면 간혹에서 내려와요. 그렇게 그리지 말라고 혼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 적당한 말투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 말투가 누가 봐도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긴 그렇게 오래 일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더군다나 제가 또 근무를 가장 오래 했던 데가 수술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말투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제가 간호과장이라고 쳐볼게요. 자, 이력서 가지고 왔어. 그러면 네 들어오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크를 먼저 했겠지 참. 노크를. 그러면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노크를 하고 네 들어오세요 하면 하나 둘 셋을 세고 그때 문을 여는 거예요. 왜? 이분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예의고요. 내가 자 앉으세요 할 때까지는 앉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면접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깔끔한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력서 딱 가방에 있고 이력서 들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앉으세요 하면 그때 의자 살짝 들어서 소리 안 나게 착 들어서 깔끔하게 앉는 겁니다. 앉아서도 이렇게 계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면접 보러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나이가 어려 보여서 그랬겠지. 간호과장 치고 나이가 어린 나이에 간호과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보러 오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나를 면접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분은 아래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대할 거고 윗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바로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서로 간의 존중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고 면접을 봐요. 간호과장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면접 보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럼 말투도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하면 그때 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오버타임은 어느 정도 수당이 나오나요? 이제 그럴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말했는데 빼먹은 부분들 궁금했던 거 아니면은 혹시 출퇴근 시간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의 말투를 하는데 그때 그 말투는 깔끔한 말투여야 돼요. 혼자 웅얼웅얼하면서 그냥 알았어요. 이런 식의 말투는 좋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뵙겠습니다. 살짝 올려서 밝은 톤으로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평소에도 너무 말이 툭툭거린다라는 말투를 가졌으면 이건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반말 살짝 써거든. 지금도 여기 거의 제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내일 가능해요. 이런 식의 말투라면 이분 땡.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적극적이지 않아 우선. 그리고 말투엔 큰 문제가 있어요.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들 간에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말투도 많이 상냥하게
서로 간에 또박또박 전달이 될 때 존중하는 말투로 쓰셔야 되고요. 질문도 내가 미리미리 좀 적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준비를 좀 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래요. 질문할 혹시 적어왔어요? 이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연봉은요, 1년 후에는 얼마가 올라가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연차별로 급여가 올라간다. 근데 1년 후에 제가 봤는데 정말 저희 병원 맞지 않으시면 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딱 1년 동안은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직원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서로 부담 없게 처음부터 난 얘기 다 했었어. 근데 그런 와중에도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아 근데 30분 일찍 오고 30분 늦게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수당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땡. 왜냐면 병원에서 사실 내가 먼저 와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30분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 30분 늦게 가는 건 내가 일을 빨리 처리 못해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거지, 병원에서 30분 더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내가 빠리빠리 일 처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그 안에 끝났을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걸 돈 더 달라고 거기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잘하다 보면 병원이란 조직은 절대 이 사람이 성실하는 거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 재계약할 때 연봉을 올려서 재계약하겠죠.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의상 준비도 여기 써 있어. 아주 깔끔하게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 좀 그렇다. 메이크업도 너무 치장 하지 마라.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라는데 이렇게 하나는 묶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반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 내려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한 머리 깔끔한 거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헤치고 가시면, 나는 그런 친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저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하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나는 병원에서 일할 때는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전화를 해요. 미리 띠링띠링 이력서 내셨죠? 저 오늘 면접 가능하세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한 분이 면접을 못 오게 돼서 그랬는데, 이분이 뭐랬죠? 저 지금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결에. 자, 여러분 같으면 그분을 뽑을까요? 안 뽑죠. 그러면 어떻게, 네, 제가 얼른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해야 이 사람을 뽑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면접엔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까탈스럽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수간호사 할 때도 이제 직원들이 오잖아요. 새로 직원들이 오면 다 보던 것들이에요. 다 이렇게 봐요. 병원이란 곳은 아직도 너무 보수적이고요. 간호사들 자체가 보수적이고 의료진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의료사고를 내고 내가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는 그게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호사 한 명 한 명의 인적 자원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깔끔하고 친절해야지 일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외모에서부터 너무 막 치장하고 막 이러고 오면, 저 사람이 깔끔하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잠깐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면접자 모든 얘기 끝나면 그때 질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꼭이요. 알았죠? 질문하실 거 있나요? 하면 그때 질문하세요. 그리고 예상 질문을 좀 연습해보라고 제가 해서 몇 가지를 좀 해봤는데, 제일 많이 했던 게, 내가 했던 게 그거야. 왜 저희 병원을 이력서 냈어요? 왜 저희 병원 오기로 했어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1번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더니, 네, 여기가 사람 구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절실하지 않구나 우리 병원에, 그럼 땡인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이래, 여기 병원이 연봉이 제일 높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해서 좋다. 차라리 그거는 괜찮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집이랑도 가깝고 제 성격에 아무래도 뭐 이런 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 병원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기도 좋고 산모님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죠? 실습은 어디서 하셨어요? 꼭 물어봐요. 왜냐면 방금 학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평가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실습을 했냐, 어디 병원이냐, 무슨 과냐,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습병원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분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실습을 어디 병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실습을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디 과에서 실습을 뭐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도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실습한 거 자기가 대답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보는 거냐면, 급습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또박또박 긴장하지 않고 대답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야. 환자나 보호자가 갑자기 질문하거든. 자, 그 다음에 집에서 거리는 얼마나 걸려요? 근데 아마 2시간 넘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피곤하면 병원 왔을 때 지쳐있을 텐데 병원에서 지치면 의료사고 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집에서 좀 가까운 사람을 뽑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무슨 과에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요새 뭐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저도 다 정해놓고 했어요. 몇 층에 누구 딱딱딱 정해놓고 이력서를 뽑아. 하지만 물어는 봐. 왜냐 그 층을 좀 바꿔줄 수 있나, 부서를 바꿔줄 수 있나 이걸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실이 참 마음에 듭니다. 수술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또 하나는 저는 환자분들과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외래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아니면은 저는요, 병동이신 환자나 보호자분들을 직접 응급은 아니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해드리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동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 아주 적절하죠. 제가 면접 볼 때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급을 꼭 물어봐요. 원하는 월급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답을 아주 잘하면 띵 올려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시골에서 진짜 난 깜짝 놀랐어. 처음에 오길래 서태지 아이들 때 옛날 그 체크 티셔츠 입고 왔더라고요. 바지에 운동화에.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못할 만한 그런 느낌을 가진 친구였어요. 원래는 제가 깐깐스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친구를 보호해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자처럼. 이상했죠. 어린 친구였거든. 너무 어린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 너 월급 얼마나 받아야 되겠니?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면서 고시원비도 내야 되고 이불도 사야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들었어요? 고시원비도 내야 되고 이불도 사야 된대요. 이불도 없다는 거야. 지금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병원 가면 너무 상처 입고 힘들 텐데 그래도 내가 좀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용을 했어요. 그 많은 다른 이력서 다 제끼고 그 친구를 뽑았어요. 근데 역시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요. 제 말 잘 따르고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잘했고요. 그 친구가 진짜 오래 일했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인데도 제가 그때 욕창소독 전문 간호사인데 욕창소독하는 걸 가르쳐 줄 정도로 너무너무 잘했답니다. 그래서 팀장까지도 제가 올렸어요. 간호조무사래도. 원래 간호사만 올리는데 그 정도로 잘했고 열심히 했고요. 제가 만약에 소독하러 가는 날이야, 일요일날. 그래서 간호과장님 이번 주 소독하시니까 제가 나올게요. 이러면 아니 오지마, 나 혼자 충분히. 그래도 꼭 먼저 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그랬죠. 참고로 그 이불은 제가 사줬습니다. 네, 사비 야 같이 나가자 이러면 면접 끝나자마자 손잡고 나가가지고 이불이랑 베개랑 뭐 칫솔, 치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욕 물품 뭐 이런 거 다 사줬어요 그냥. 그리고 고시원 어디야? 그랬더니 여기래. 같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방이 진짜 좁잖아요. 저도 대학 때 고시원에서 써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괜찮겠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너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더니 네 이러더니 정말 잘 따르고 정말 잘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연락이 계속 지금도 와요. 네, 지금도 연락입니다. 그 친구가 그 샤이니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돈을 다 거기다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까지도 이제 딱 아까 이 친구처럼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됐다고 끝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길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피비리도 날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첫 출근했어.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생님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지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맞죠? 근데 그 인상 좋아 보이는 사람이 다일까? 아니지. 네, 아닙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직전에 준비할 거, 뭐뭐 준비하냐, 바이탈 사인은 정상범위 다 적어가야겠죠? 그 병원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다 뒤주세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 간호부서에 두고 어떤 그 병원에 사는 시술 등 이런 걸 다 적어가세요. 그래서 의학 용어까지 찾아가세요. 이게 준비된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 오늘 첫 출근한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러면 거기서 다 안내줘요. 어디 가서 옷을 벗으시고 갈아입고 예,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가 다 안내해 주실 건데요.
말을 시킬 때까지 말을 안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실수를 했어. 뭐 혈압을 재거나 환자한테나 보호자한테 실수했어.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병원을 그만둬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서 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현실적인 걸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요거 보신 다음에 댓글로 쭉 달아주세요. 저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을 또 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요? 또 댓글에 따라 제가 또 이렇게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병원 생활을 잘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처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고생도 되게 심할 거고, 옆에 동료, 아니면 상사.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의 댓글이 이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